Time I say. 왜 이러는 걸까요? 2012년 12월 18일 미국 내 경량급 명문 체육관이라 불리우던 팀 알파메일에서 새로운 헤드코치로 드웨인 루딕을 발표하게 됩니다. 당시 팀 알파메일은 WC 시절부터 유라이아 페이버가 왕좌에서 내려온 이후 벤텀급과 패더급에서 브라질의 노바유니온 출신 파이터들과 도미닉 크루즈 공략에 번번이 실패하며 쓴맛을 보고 있었고, 이후 신설된 플라이급에선 드미트리우스 존슨에게 막혀 오랜 기간 챔피언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헤드코치로 부임한 루딕 또한 15살 때부터 무에타이를 수련한 이력을 바탕으로 입식 무대 데뷔 이후 MMA 무대까지 뛰어들게 되지만 은퇴 이전까지 킥복서로 거둔 전적은 14승 7패 1무, 중앙부 투가로선 21승 14패의 전적을 뒤로하고 지도자로서 인생 제2막을 연 상태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팀 알파메일 소속 선수들은 탄탄한 피지컬을 앞세운 준수한 레슬링 실력을 자랑했지만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타격 패턴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루딕과의 협업이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루딕의 지휘 아래 2013년 10월 9일 TJ 딜라쇼가 하팔 아순상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팀 알파메일은 메이저 대회에서 13연승의 뛰어난 성적을 거두게 되었고, 이로 인해 루딕 또한 2013년 올해 코치상까지 받게 되며 둘의 협업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자랑한 둘이었기에 이 둘의 관계는 지속될 것만 같았지만 돌연 2014년 3월 19일 팀 알파메일의 수장 유라이아 페이버가 루딕이 체육관을 떠날 것이라는 소식을 발표하게 됩니다. 갑작스런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어리둥절했지만 이틀 뒤 루딕은 개인 인터뷰를 통해 페이버에게 나중에 체육관을 찰 생각이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내쫓기듯 나오게 되니 심히 당황스럽다 라는 심정을 밝히게 되었고, 이후 페이버는 루딕의 노고에는 감사하나 상대하기는 힘든 사람이었다 라고 밝히게 되며 둘의 사이가 평탄치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어찌되었건 2014년 5월 25일 알파메일 소속 TJ 딜라쇼가 당시 벤텀급 챔피언 해남 바라오를 상대로 경기를 치르는 다음날까지 루딕이 팀 알파메일에 남아있는 걸로 양측은 합의를 보았고, 이후 딜라쇼가 해남 바라오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과 함께 역대급 이변을 일으키게 되며 마침내 팀 알파메일에 UFC 챔피언 벨트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후 루딕은 자신의 체육관 사업을 위해 팀 알파메일을 떠나 콜로라도로 향하게 되었고, 당시 루드윅의 타격 시스템인 대행 무에타이의 최대 수혜자이자 3개월 뒤 바라오와의 2차전이 확정된 딜라쇼는 루드윅과 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발표하게 되며 이때부터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열리기로 했던 바라오와 딜라쇼의 2차전은 바라오가 감량 도중 병원으로 실려가는 통에 무산이 되었고, 이후 대체자로 들어온 조소토를 꺾고 1차 방어에 성공한 딜라쇼와 전 챔피언 바라오의 2차전이 추진되지만 이번에는 딜라쇼의 늑골 부상으로 인해 둘의 대결이 지연되는 사이 이미 팀 알파메일로 이적해있던 코디 가브란트가 UFC 데뷔 전부터 마커스 브리미지를 TKO로 꺾으며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후 2015년 여름 딜라쇼가 바라오를 두 번째로 꺾게 되며 최근 내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데 성공하지만 이 사이 루딕과 페이버는 계속해서 언쟁을 치르고 있었고, 팀을 떠날 당시 훈련하러 오고 싶은 선수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와도 좋다 라며 훈훈하게 떠난 루딕이었지만 딜라쇼와 바라오의 2차전을 앞두고 하는 인터뷰에선 팀 알파메일에서 챔피언이 될 자격이 있는 녀석은 오직 딜라쇼뿐이었다 라고 발언하며 팀 전체를 디스, 뿐만 아니라 페이버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며 자신을 속였다 라고까지 밝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페이버 또한 입을 열게 되는데, 원래 루드윅의 측근으로부터 루드윅은 돈에 미친 녀석이라는 경고까지 받았지만 자신은 여태까지 다른 이들과 일체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었기에 이 경고를 무시하고 루드윅을 체육관에 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루딕에게 헤드코치로 지내는 동안 루딕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이름값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아마 이름값이 올라가면 세미나나 스폰서를 통해 수익을 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가능성으로 이야기했던 스폰서십과 보너스 개념으로 이야기했던 체육관 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페이버에게 요구하며 둘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월급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선수들에게 개인 레슨비를 받는 것은 물론 돈이 안 되는 선수들과의 훈련은 게을리하며 그 시간에 개인 세미나를 위해 체육관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한 계속된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여자 선수들 또한 배척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둘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루드윅은 여자 선수들과 훈련하기 싫은 건 사실이나 인종차별은 장난이었다고 밝히며 왜 자신에게만 그러는지 모르겠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고, 또 이에 갈등들에 대해 항상 말을 바꾸는 쪽은 페이버였고, 이에 대해 팀 알파메일 내에선 그 누구도 페이버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라고 입장 표명을 하며 둘이 뭉실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폭로전이 벌어진 약 2주 뒤 잊혀졌던 극강의 챔피언 도미닉 크루즈의 복귀로 인해 딜라쇼가 크루즈전 데뷔 훈련 캠프를 루드윅이 있는 콜로라도에서 준비한다고 발표하게 되며 딜라쇼와 루드윅 그리고 팀 알파메일의 대립 구도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There's a little snake in the grass right there. You're with Wayne? You're with Dwayne? Yeah, man, he's a good coach. And what, he took you out of college? He took you out of college and you just ditch him? Dwayne came in and held pads for a week. It's this
took you out of college, gave you the way. Hey, I recruited this guy Man out of up. high school. Yeah, and he ditched you, so man up. Man up and nice. That's why I can't let you sit and talk about TJ without saying something, cuz. Boy, that's loyalty. What, you gonna do something about it? What you gonna do? I'll do something about it. Well, do something then. Do something then, you Phil. 어찌되었건 이후 딜라쇼가 오랜 공백 기간을 깨고 들어온 도미닉 크루즈에게 벨트 수성에 실패하며 타이틀을 빼앗기게 되었고 하파의 아슨상과 존 리네커를 꺾으며 다시 타이틀 도전자 자격을 얻는 사이에 파죽지세로 체급을 정리해 나가고 있던 코디 가브란트가 팀 알파메일의 오랜 숙적이었던 도미닉 크루즈마저 꺾고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됨으로써 드디어 2017년 7월 8일 가브란트와 딜라쇼의 타이틀 매치가 두 선수가 코치로 맞붙는 TF 시즌 25 종료 이후 벌어지는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You told me, hey, these guys are paying me real Not sponsored by Muscle Farm. So you left. I was paying to be out there with Dwayne. And you asked, and you asked. I got kicked out of the gym. You quit the team. No, I did not. Yeah, dude. you I did. told you I was gonna do my camp with Dwayne, so you kicked me off the team. That's a hey. That's not a right now. That's a lie. That's You a know it's true. TJ, that's a bold-faced lie. It's not a bold-faced That's a lie. bold-faced- I'm sitting here telling the truth, That's dude. a lie. I left gym in tears. You kicking me out, dude. I'm leaving all my friends behind, dude. Yeah. Why the did you do that? Because I was following a cult. $5,000 A guy that's loyal to me is unloyal to you. 감정 싸움이 극심했던 두 집단의 맞대결이었기에 시종일관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준 양측이었고 시즌 종료 이후 가브란트의 허리 부상으로 인해 대결이 미뤄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체육관 내 벌어졌던 일로 언쟁을 벌이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던 양측이었지만 과거 팀 알파메일의 유망주이자 진실 공방의 대상이었던 I've been quiet about this for a while. I'm just not the type of person to jump into people's feuds or dramas. I like to lay low and just do my thing. But there's been some talk, and after I heard TJ lying about the subject, I got to speak up on it. 크리스 올스워스가 입을 열어 딜라쇼의 지나친 경쟁심으로 인해 복싱 스파링 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니킥을 차고 주짓수 스파링 도중 엘보우 공격은 물론 4점 포지션에서 니킥까지 맞아 후에 내진탕으로 인해 경기를 나서지 못해 자신의 커리어를 끝낸 장본인은 딜라쇼였다고 밝힌과 동시에 딜라쇼가 약물을 복용한다는 소문까지 들었다고 폭로. 사실상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후 드디어 2017년 11월 4일 UFC 217에서 둘의 경기가 벌어지게 되고 1라운드 수준 높은 타격 공방전을 보여준 끝에 라운드 종료 약 10여 초를 놔두고 가브란트가 딜라쇼의 원투를 슬립한 이후 카운터로 그림 같은 라이트를 꽂아 넣게 되며 딜라쇼를 끝내기 직전까지 몰고 가지만 라운드 종료로 인해 딜라쇼가 살아남게 되었고 이후 쉬는 시간 셋업 없이 킥을 차라는 주문이 적중하게 되며 이어진 2라운드에서 하이킥으로 가브란트를 크게 흔든 딜라쇼가 안면 방어가 부실한 가브란트에게 라이트를 적중. 결국 가브란트를 무너뜨리게 되며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챔피언에 오른 딜라쇼가 플라이급의 절대 강자였던 드미트리우스 존슨과 슈퍼파이트를 벌이고 싶어 했지만 결국 무산이 되며 이전 자신이 꺾은 가브란트와 2차전을 벌이게 되었고 경기 초반 킥 비중을 늘린 가브란트에게 유효타를 여러 투영하지만 고쳐지지 않은 가브란트의 부실한 안면 가드를 공략하는데 또다시 성공을 거둔 딜라쇼는 이번엔 가브란트를 1라운드에서 마무리 지으며 약 6년 동안 지속되었던 드라마의 끝은 딜라쇼와 루딕 진영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I don't think that has to play a factor with anything. I think just he has some technical problems that he needs to fix. And every time he throws his right hand, he drops his left. He's looking to throw a left hook. He's fast. I got a great coach that game plans with me and just timing that as he comes in and kind of let some of the technique go out the window and just be mean,